네, 안녕하십니까. 자, 입문과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달 반이 금세 지나가죠. 자, 입문과정은 처음에 학교는 총론 기초를 출발해서 핵심 단원 5개 있죠. 수요공급 이론, 부동산 정책, 그리고 투자론, 금융, 감정평가예요. 이 5개 파트 중에서 금융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입문과정에서 계속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러니까 수요공급, 정책, 투자론, 감정평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계산문제 기초특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프린터 받으신 것 같고 오늘은 시험을 치렀잖아요. 대단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을 친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여러분이 시험 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전부 다 계산기 두드리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빨리 두드리고요. 어떤 분은 느릿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계산기는 자꾸 두드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숙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을 하셨고요. 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강의를 동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오늘 이 수업은 꼭 프린터를 다운 출력 받으셔가지고 40분 시간을 지어서 시험을 쳐봐야 됩니다.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동강을 듣게 되면 게을러지거든요. 그러면 10분 중에 한 분, 두 분만 시험을 쳐요, 스스로. 이분이 공부를 잘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한 8분은 시험도 치르지 않고 바로 강의 들어버립니다. 효율성이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실제 시험 쳐보니까 긴장도 되고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답답했잖아요. 그걸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동강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40분 시간 지어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어떤 게 힘든 건지 겪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지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프린트를 보시면 첫 페이지가 계산기 연습 문제 예지가 나와요. 바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자, 계산기 푸는 거고요.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기초 계산 문제가 1번부터 9번까지 9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에서 계산기 연습을 왜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계산기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제 10문제는 단순히 계산만 하라는 그런 흐름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학교론 계산 과정은 요 10번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절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계산기 범위는 요 범위에서 계속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범위는 잘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요 선까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고 저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를 둔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먼저 1번은 간단하죠. 자, 2억 4천 빼기 2,400만 빼기 1,600만 빼기 9천만 빼기 5,100만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나올 거예요. 정답 얼마 나오던가요? 5,900만 원 나오죠. 자, 그러면 1번은 그냥 연습이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1번. 자, 1번 같은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입문과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얘는 부동산 투자에서 따로 영업 수지 계산이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수지를 공부하게 되면 자, 2억 4천이 가능 조소득이고요. 2,400만 원은 두 번째가 공실과 불량부채가 되고 세 번째 1,600만 원은 영업 경비가 되고요. 다음에 9천만 원은 부채 서비스액이 되고 다음에 5,100만 원은 예를 들면 소득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산 과정을 단순히 숫자만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업수지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빼주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해지죠. 괄호가 두 개 나옵니다. 자, 10% 곱하기 0.4 플러스 30% 곱하기 0.6이다. 자, 2번과 같은 힌트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쓰이지? 자, 얘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에서요.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 계산입니다. 아마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기대 수익률은 처음으로 계산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확률 곱하기 수익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바로 2번 형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3방식 중에서 수익 환원법을 따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환원율 계산입니다. 여기까지만 쓸게요. 정확히 말하면 환원율 중에서도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계산할 때 괄호 두 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번 힌트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또 실전에서도 괄호 두 개 나오면서 이 가중 평균치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많이 쓰는 계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 곱하기 0.4 플러스 30% 곱하기 0.6 하니까 얼마 나오던가요? 0.22이죠. 22%. 22%. 예. 참고로 이제 우리 프린터 맨 끝장 보시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있죠, 그죠? 이거 보시면서 점수를 매겨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러면 3번. 3번은 이제 드디어 분수식이죠. 분자, 분모가 나와요. 자, 분자가 숫자가 3개 나오고 분모가 숫자가 1개가 나와요. 이런 경우도 자주 나오는데요. 얘는 어디서 나오느냐? 세 번째. 부동산 투자입니다. 자, 투자가 많이 나오죠. 투자가 계산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에서. 특히 지분 수익률을 구하시오. 지분 수익률 구할 때 공식을 보게 되면 결국 분자에서 숫자가 3개 파악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분모에서 숫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고려 4번입니다. 4번은 곱하기 되어 있고 나누기 되어 있어요. 4억은 곱하기 3번은 계산해 보니까 답이 몇 프로 나오던가요? 0.13 13% 나오죠. 13%. 다음에 자, 숫자 적어볼까요? 얘가 1번이 5,900만 원 나왔고 자, 2번은 22% 나왔죠. 22%. 3번은 13%.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4억 원 곱하기 분수식 100번에 145 나누기 1450입니다. 자, 얘는 어디서 쓰이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3방식을 공부합니다. 자, 3방식 중에서도 원가법을 공부해요. 원가법 중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나와요. 따라서 원가법에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요 흐름대로 푸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4번은요. 정답 얼마 나오던가요? 40만 원이죠. 40만 원. 40만 원 나오고요. 자, 5번은요. 좀 빡빡했을 거예요. 숫자도 많고 뭐 곱하기도 많고요. 자, 이 부분도 계산 문제는 아주 중요한 흐름인데, 자, 5번은 어떨 때 풀게 되느냐, 5번. 얘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시장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서 뭘 구하느냐? 정보가치요. 정보가치를 구하시오. 이것도 항상 A급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정보가치 구할 때 5번처럼 아주 길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억 8천 곱하기 0.4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6억 6천 곱하기 0.6 곱하기 1.1분의 1 이런 식입니다. 자, 식은 길었지만은 이걸 풀게 되면 정답이 6억 8천만 원 나오죠. 다음에 자 6번하고요. 7번은 흐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분수식인데 4줄 흐름이죠. 4줄. 자, 4줄 흐름이 나온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수식이 4줄 나왔다면 4줄. 이런 부분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에 이제 4줄 분수식인데 6번은 어디서 나오느냐? 6번 여러분들이 입지 선정 활동을 공부합니다. 자, 입지 선정 중에서 따로 입지 개수를 구하세요. 입지 개수. 줄여서 LQ라고 부르죠. 입지 개수 문제만 나왔다면 무조건 4줄 분수식입니다. 무조건. 그리고 얘는요. 32회입니까? 올해 시험에도 입지 개수가 출제가 되었잖아요. 4줄 공식, 4줄 분수식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푸느냐 보겠습니다. 4줄이잖아요. (254배) 1000, 2000입니다. 이걸 이 내외로 풀게 되면 복잡합니다. 시간도 걸리고.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요. 여러분들 약분한다. 약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런 약분이 쉽지. 2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이 돼요. 다시 약분합니다. 5, 5, 25. 5, 8, 2, 40. 되시겠죠? 암산되죠? 5, 5, 25. 5, 8, 2, 40. 이렇게 약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4줄짜리 공식이 나왔다면 한눈에 바로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수돌림이 되면요. 이것도 보통은 3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4줄 분식이 나왔다면 무조건 빠르게 약분부터 하자. 확 줄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였느냐. 자, 안쪽이죠. 바깥쪽이잖아요. 자, 안쪽. 자, 내항끼리 곱하면 얘가 분모가 돼요. 분모. 다음에 외항끼리 곱해요. 바깥쪽.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자가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약분한다. 다음에 내항 곱하면 분모. 외항 곱하면 분자다.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계산해 볼까요? 분모가 얼마? 8. 분자가 얼마? 5, 2, 10. 그러면 요 과정도 계산하는데 3초 미만입니다. 그래서 분수 시기에 4줄 나왔다면 딱 이렇게 약분하고 내항 곱은 분모, 외항 곱은 분자 하면 그냥 계산기 두디 마시고 이렇게 확 줄여놔 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기 갖고 10 나누기 8 해주면 되겠네요. 예. 얼마가 나온다? 1.25가 안 나와요? 예, 1.25. 예. 그래서 1.25가 나와요. 자, 그래서 앞으로 학교론 계산 문제에서 4줄 분수식은 자주 나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아주 빠르게 약분하자 몇 초? 3초 안. 다음에 내항급은 분모, 외항급은 분자 몇 초? 3초 미만. 이렇게 계산하면요, 요 계산하는데 불과 10초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4줄 분수식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약분하고 줄여주면 돼요. 이런 흐름이 늘 입지계수 구할 때 쓰이는 흐름입니다. 반드시 입지계수는 이렇게 4줄로 납니다. 4줄로. 그럼 이제 4줄에 대한 부담은 줄었을 거예요. 약분해주면 끝나니까. 다음에 7번. 7번도 4줄이네요. 자, 분자가 500분의 100이 되고 또 분모가 800만 분의 200만이 되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4줄 공식이 바로 수요 공급입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 탄력성 값을 구할 적에 이렇게 4줄짜리 식이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러면 반복되지만 볼까요? 500분의 100이죠. 다음에 분모가 800분의 200이죠. 800분의 200이다. 이제 반복하면 한결 수월할 거예요. 첫 번째, 약분하자. 5분의 1이죠. 약분하자. 4분의 1이잖아요. 다 풀었지. 내항곱은 분모가 되고 5가 되네요. 외항곱은 분자가 되고 4가 돼요. 그러면 4 나누기 5, 0.8이죠. 0.8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학계론에서 4줄짜리 분수식이 나오는 건 오로지 2가지입니다. 2가지. 뭐하고 뭐? 입지계수하고 탄력성 구할 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8번요. 자, 8번은 아래 식을 활용하여 P 값을 구하시오. 1400 빼기 2P 이꼴 200 플러스 4P이다. 자, P 값 구하래요. 얘가 뭐죠? 미지수가 P 한 개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자, P 값 구하라.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8번 형태가. 얘도 수요 공급이랍니다. 8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뭘 구할 때? 자, 균형가격 계산입니다. 균형가격 계산 구할 때 이렇게 P값 구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볼게요. 1400 마이너스 2p 이꼴 200 플러스 4p다. 자,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요.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숫자가 넘어가야 되겠죠. p가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넘겨주는 것을 소위 이항시킨다. 이항시킨다. 그래야 숫자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뭐라고 불렀다? 이항시킨다. 그러면 넘겨줄 때, 이항시킬 때 부호가 바뀌는 건 아시죠? 예. 예.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이항시키면 부호 바뀜.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주 혹중이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이렇게 항목이 넘어가면 이항시킬 때는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곱하기가 나누기로. 아시겠죠? 바꿔주면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자, 6 더하기 4는 10이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항시켜 볼게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네. 부호가 바뀌니까. 그러면 6 이꼴 10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 내 말입니다.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곱하기가 나누기가 되고. 그래서 이항시킬 때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숫자끼리 정리가 되고 p끼리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2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 암산 얼마? 1200. 다음에 마이너스 2p가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되잖아요. 합하니까 몇 p? 6p. 다 풀었네요. 그래서 p 값 구하는 것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고 이항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구할 수 있겠죠. 자, p는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1200 나누기 6이니까 얼마? 200이 되겠네요. 따라서 p 값은 200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p 값 구하는 1차 방정식, p 값 구하는 문제는 수요 공급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외항 구할 때 이때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균형 가격도 언제? 올해 시험 32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에 9번 복잡하네요. 곱하기가 분자분모 분수가 5개 나와요. 자, 9번과 같은 형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일단 9번 문제는요. 감정평가에서 3방식입니다. 3방식. 3방식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와요. 여기서 비준가격 구하시오. 비준가격.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1억 곱하기 5개죠. 100배 100분의 105 105분의 90 100분의 110
300분의 280. 구하시오. 이게 나중에 3방식 공부하시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얘가 사례 가격이 되고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면적 비교.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렇게 사시직이면 5개를 곱하게 됩니다. 이럴 때 꼭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할 적에 처음 하다 보면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하지? 일일이 계산합니다. 일일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약분하면 얘가 1이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105 나누기 100하게 되면 1.05가 나오고 일일이 번거롭거든요. 구하거든요. 1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곱하기가 5개 있다. 분수식이. 이때는요. 한 줄로 쭉 계산하시면 돼요. 한 줄로 쭉. 어떻게? 1억 곱하기 100 나누기 100. 숫자 같으면 약분하고 생략하면 돼요. 다시 계속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90 나누기 105 곱하기 110 나누기 100 곱하기 280 나누기 300. 한 줄로 곱하고 나누고 쭉 달리시면요.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한 줄로 쭉. 그래서 이것도 3방식에서 비중가격 구할 때 늘 나오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9,240만 원 나오죠. (9,240만 원입니다) 마지막 10번. 참고로 이렇게 곱하는 문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별도로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이 공시지가로 토지 가격 계산하는 것도 역시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로 땅값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역시 원래 32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마지막 10번. 복잡하죠. 4억 8,400 곱하기 중괄호 소괄호 보세요. 중괄호 1 빼기 다음에 가로 1 마이너스 0.1 곱하기 30분의 2. 복잡하잖아요. 얘는 어디서 써 있느냐? 3방식입니다. (3방식에서) 따로 원가법이 나와요. 원가법에서 별도로 감가수정 방법이 나옵니다. 감가수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액법이 있어요. 감가수정 방법 중에서 정액법으로 건물 가격 구할 때 이때 이대로 요식이 나와요. 이대로. 그럼 식을 보겠습니다. (4억 8,400) 1 마이너스 0.1 곱하기 30분의 2가 나옵니까? 이렇게. 그러면 소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소괄호부터 먼저 풀어줍니다. 하나씩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암산되죠. 0.9 다음에 이만큼 0.9 곱하기 2 나누기 30 하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0.06이 나올 거예요. 소갈로 풀고 이제 곱하기 나누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다 풀 수 있겠죠. 1 빼기 0.6은 얼마? 0.94. 그래서 소갈만 풀어보게 되면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주게 되면 전체가 나오거든요. 그럼 다 푼 거잖아요. 4억 8,400 곱하기 0.94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요. 454 960 땡땡땡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까지 계산기 연습 10문제를 연습했습니다. 10문제를. 그래서 이 10문제가 단순히 여러분들 손가락 풀려고 계산 연습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로는요. 요 범위야. 계산기 연습이. 예.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능력이면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다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학교는 모든 계산 문제 형태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혼자 심실적에는 난감했잖아요. 이거 막 괄호도 많고 막 네 자리 분식도 나오고 복잡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고생한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한결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안 치게 되면 그냥 강의만 듣게 되면 이런 애로사항을 몰라요. 직접 풀어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애로사항에 막혀보고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전부 다 알았을 적에 이제부터는 자꾸 연습해서 계산기를 빨리 두드리도록 좀 빠르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거 있죠. 5번 정보가치가 가로가 길게 나왔잖아요. 이게 빨리 계산이 안 돼. 안 돼요. 또 10번 정해법 계산 문제. 이것도 방금처럼 중괄로 소갈로 막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5번과 10번이 공식이 길고 복잡해가지고 빨리 연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는 거는 얘가 잘 안 되더라. 그럼 얘를 또 집중적으로 또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연습하면 숙달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상으로 계산기 연습을 통해서 학교론의 계산 문제, 계산기 연습은 요 10문제 범주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이것만 숙달하게 되면 학교론 계산 흐름은 여기까지 연습을 한 겁니다. 자, 계산 연습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기초 계산 문제가 9문제가 나와요. 9문제.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 계산 문제는 전혀 풀지 않고 제가 이 공식을 보고 막스 공식 있죠. 이거 보고 무조건 풀어봐라 했잖아요. 겐도로 풀든지 공식 보고 대입하든지 끼워 맞춰봐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답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또 답이. 어쨌건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고생은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이 9문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9문제가 기초 계산 문제지만은 이 9문제 중에서 매년마다 두세 문제가 꼭 나와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벌써 제가 2문제 시험을 찍어준 겁니다. 참고로 올해 시험도 이 9문제 범위에서 3문제씩이나 출제가 되어서 3문제. 기초가 아닌 겁니다. 항상 제가 찍어준 요 9개 기초 문제만 갖고도 우리 시험은 어떤 형태로든 2문제 시험 문제가 필히 나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까? 다만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지금은 이번에 어렵게 나와요. 요 문제는 학급으로 본다 하면 학급이 중급 있잖아요. 좀 더 복잡 어렵게 나오는 것이지
이 범위에서 항상 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유익한 시간이 된단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먼저 1번과 2번요. 두 문제가 요겁니다. 수요공급. 그래서 수요공급 계산 문제인데 먼저 1번부터 봅니다. 자, 1번 문제는 수요함수가 QD 이꼴 계산 문제 보기 전에 지금 9문제라고 했잖아요. 보기 전에 바로 먼저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는요.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뭐 요령도 없이 방법도 없이 막연히 풀게 되면 실력이 확 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항상 얘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계산 문제 공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꼭 지켜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것만 지키게 되면 탄력받아요. 계산 문제 별거 아닙니다. 첫 번째. 공식 암기예요. 공식을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뭐 이해고 나발고 다 필요 없어요. 계산 문제는 무조건 공식부터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공식을 모르겠어 찍으세요. 예. 공식 모르면 풀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겪어보셨잖아요. 자, 중학교 때 인수분해 공부하셨잖아요. 그거는 바로 인수분해 푸는 공식이 있어. 거기다가 숫자만 집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공식. 그래서 공식에다가 암기가 되었다면 여기다가 무조건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공식 암기.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암기해야 될 공식은 30개가 조금 넘어갑니다. 30개요. 많아요, 적어요? 30개라면. 30개면 적은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 다니잖아요. 걔들 매일 영어 단어 몇 개씩 암기합니까? 하루에 한두 개 암기 안 합니다. 하루에 5개고 10개고 20개 암기하거든요. 이 중고등학생들이 영어 단어 30개 암기하는 장난입니다. 30개. 300개가 아니고 30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계산 문제 공식을 30개 많다 하지 마시고 이거를 영어 단어로 생각하시면 30개 별거 아닙니다. 300개면 많은 거야. 겨우 30개. 제가 입문 시간 첫 시간에도 제가 공부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기억납니까? 서버용 암기 노트. 암기 노트에다가 공식을 한 30개에서 적어주게 되면 몇 장 안 돼. 여기다 적어주고 매일 보는 거야. 저절로 암기가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암기가 부담이 돼요. 그냥 공식 30개 많다 하지 마시고 꼴난 거 영어 단어 30개야. 별거 아니야. 첫 번째는 반드시 공식 암기 내립니다. 암기가 안 되면 계산 문제는 아예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문제 밑에 박스 있잖아. 공식이나 푸는 방법 다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게 문제 풀기 전에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공식만 알았다면요.
절반의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복해서 풀고 또 풀어야 됩니다. 반복. 무슨 말이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요. 웬만하면 매일 푸는 게 좋아요. 매일 푸는 게. 그러면 오늘 9문제잖아요. 9문제. 매일 풀자. 자, 지금 약 2달쯤 지나갔으니까 이제 시험이 한 300일 남았겠네요. 300일. 10달 남았잖아요. 300일. 그럼 300일 동안에 매일 계산 문제를 몇 문제? 2문제를 풀어보자. 2문제. 2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2문제를 풀자.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점심 먹은 다음에 5분 동안, 10분 동안 2문제 푸는 거예요. 2문제. 이게 누적이 되어버리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제를 600개 풀어버려. 300일 남았다면. 600문제. 당장 오늘 9문제 있죠. 지금은 너무너무 서툴러요. 당장 요 문제만 갖고 계속 하루 2문제 반복해 보세요. 이럴 때 되어버리면 이거 빠삭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공식 아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히 내 걸로 만들려면 반복해서 풀자, 습관을 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을 하게 되면 계산 문제는 정말로 쉬워집니다. 이 2가지만 갖추었다면 계산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계산 문제 공부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식을 암기 안 해서 포기하고 찍어버립니다. 또 2번째는 공식은 암기했는데 반복이 안 돼서 빨리 못 풀어버리면 또 시간 모자라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유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봅니다. 수요함수가 QD 이꼴 700-2P, 공급함수가 QS 이꼴 100 플러스 P일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오. 뭐 P라네. 여기 있네. 균형 가격. 요거 묻게 되면 P 값을 구하시오. 1차 방정식. 이항시키는 거. 그거잖아.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 자, 그러면 자, 식이 2개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감이 안 잡혀. 그러면 밑에 박스. 항상 박스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박스. 그럼 박스부터 봐요.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므로 수요 이꼴 공급이 이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을 도출한다. 예. 자, 그러면 이게 푸는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요함수가 QD 700-2P가 되고요. 공급함수 100 플러스 P입니다. 그러면 식이 2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달 수요 공급 입문 과정에서 이 그래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결정이 되고요. 균형량이 결정이 돼요. 이 그래프는 쉽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문제 낼 게 없어. 여기에다가 대문자 Q가 들어가요. 대문자 Q. 얘가 바로 함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식을 말해요. 그래서 식이 여기 나왔잖아요. 수요 함수가 이꼴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공급 함수는요, 얘는 100 플러스 P가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식이 어떤 점,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이 나온다. 얘를 구하라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씩만 이꼴 일치만 시켜주면 돼요. 이꼴. 그러니까 이제 문제분의 해법은 수요 함수 이꼴 공급 함수가 일치가 되게 되면 요 만나는 점을 말이에요. 그리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수요 함수가 700 마이너스 2p가 되고 이꼴 공급 함수가 요거잖아요. 100 플러스 p가 돼요. 다 풀었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하지? 숫자끼리 모아주고 p끼리 모아주고 뭐한다? 이항시킨다. 숫자가 넘어갑니다. 플러스 10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0. 합하면 얼마? 600. 마이너스 2p가 넘어가면 플러스 2p가 돼요. 합하니까 얼마? 3p.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p 값은 얼마가 되죠? 200이죠. 균형 가격은 200입니다. 균형 가격 200. 다음에 균형 양도 묻죠. 균형 양. 균형 양은요. 자, 균형 가격이 200 나왔으니까 요 원래 식에다가 가격이 얘가 200 나왔잖아요. 200. 얘가 200이 나왔잖아요. 얘도 200이 나왔잖아요. 균형 가격. 그러면 양도 똑같이 일치가 돼버려요. 볼까요? 700 빼기 400이죠. 얼마? 300. 100 더하기 200이죠. 얼마? 300. 양도 일치가 되버렸잖아요. 그래서 각각 P에다가 200씩 넣어주니까 양은 얼마가 나오더라? 300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일치시켜 주니까 일치한 선에서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200이 나왔고 200. 양은 얼마가 나왔죠? 양은 300이 나오고. 그래서 균형 두 개 함수 중에서 균형 가격 균형을 묻는 문제는 일치만 시켜주면 균형 가격 양이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자, 1번 문제 보았고, 그럼 1번 문제는 뭐죠? 결국 여기서 연습했잖아요. 두 개씩을 주면서 P값 구할 적에 이 양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양 시켜서 정리하자.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풀겠습니다.